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시황을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거의 뭐 역대급으로 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뭐 매일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대장주인 엔솔도 5, 6%씩 빠지고, 뭐 LNF도 5% 이상 빠지고, 뭐 금양 그동안에 화제를 일으켰던 금양 같은 경우도 15% 빠지고 배터리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에코프로비엠만 좀 상승을 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워낙 많이 그동안 속을 썩였지만 일단은 오늘은 유일하게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시황을 뭐 실시간으로 이슈를 파악했던 건 아니어서 그런 건 차치하고 지난주 원래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짜놨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미묘한 흐름 변화라는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날 썼던 부분이긴 한데 그때 에코프로가 조금 처음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처음 흔들렸던 때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의 그런 지주회사 전환도 거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는 것 같고, 또 에코프로가 워낙 많이 올랐기도 했고, 에코프로 BM이 워낙 가격이 또 하락을 했고, 이 간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기에 제 원고를 보면 금요일날 썼던 거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 LNF 시총도 84% 역대급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LNF가 오늘 빠지고 에코프로 BM이 쭉 빠지면서 뭐 거의 70% 후반으로 또 다시 줄였지만 시총 격차를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졌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14.3만원이었고 에코프로 BM이 10만원, 10만원도 사실 깨졌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밝혔긴 했습니다. 항상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저는 저도 지금 요즘에 뭐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저 역시도 투자자입니다. 그냥 저도 역시도 이렇게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뭐 저도 제 자산도 많이 빠졌겠죠. 저는 참고로 에코프로를 어 거의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오히려 그걸 다 시프트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사실 많이 덜어냈었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단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반해 에코프로 BM은 어느 정도 저가를 찍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더 빠졌어요. 사실 금요일날 또 에코프로도 또 심지어 더 올랐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제가 저도 또 팔았는데도 에코프로가 또 많이 한 번 더 올랐었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신도 아니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리 어느 정도 수를 읽고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하고 준비해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신도 못 맞춘다라는 얘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에코프로 급락과 에코프로의 급등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굳이 선택해야 하는 둘 중에 어느 중기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라고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뿐입니다.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대적인 수익률을 따지자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의미고, 뭐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지난 거에도 보시면은 단계적으로 에코프로를 덜고 에코프로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저점을 못 맞춰서 10만원이 더 10만원에 샀는데도 더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었죠. 에코프로비엠이 왜 이렇게 공매도가 심각할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 18, 19%까지 됐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장은 장기적으로는 실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미국은 실적에 좀 더 수렴을 하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뭐 이런 외부적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20%씩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뭐 실적에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도
에코프로는 확실히 뭔가 에코프로 BM 간의 수급적인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이동채 회장의 우호 지분이 강력하게 에코프로 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폐배터리 이슈도 있었죠. 당연히 오늘 내린 것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일하이텍도 내린 것처럼 그동안에 에코프로하고 성일하이텍 같이 폐배터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지난번 영상 참고를 하시면은 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호 지분 이룸 TNC를 통한 에코프로 BM을 매도하고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이 수급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요즘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매각설 때문이라고나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분 이슈 이름 TNC의 이런 매매의 지분 이슈 때문에 잘못 곡해된 것이라고 뭐 시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런 매각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저의 특징을 아실 것이다. 차트 투자나 수급이나 음모론 정말 싫어한다. 물론 저는 뭐 시나리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오늘 떨어진 날 뭐 제가 아무리 말한들 이렇게 설득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해외 증설권들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날은, 그리고 엔솔이 그렇게 5%씩 떨어지는 날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 한번 보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정말 잘 버티고 있는데 이 대장주를 이렇게 공매친다. 에코프로비엠 얘기입니다. 실적이 안 나온 악재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미래 계획에 더 급히 공시가 나올 것이 없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 없다는 것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매도가 18%씩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름 TNC 에코프로의 지분을 늘리는 그런 수급이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뭐 폐배터리 원자재 과열 이슈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프트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프트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급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또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화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시프트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욕심을 버리고 한정된 자원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동채 회장의 우호 지분 에코프로 지분 매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이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의미다. 물론 여기서 폐배터리 이슈가 또 다시 어떤 것들이 강화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BM도 어느 정도 이 우호 지분, 에코프로 지분을 확장하는 매도세, 반대로는 여기 에코프로 BM은 매도세죠. 매도세는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의 저가 매력도가 또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 수급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변에는 LNF하고 또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정도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했던 얘기 똑같은 겁니다. 에코프로 BM은 동체 회장의 우호 지분의 매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런 저변에 제가 깔고 있는 이유들, 이름 TNC 이런 수급도 만약에 정답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눈치 더 빠른 공매도가 판을 쳐가지고 지금 그런 약세를 이런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는 그 상황을 더 활용을 해서 공매도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공매의 비율이 축소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조정 작업이 끝났지 않나, 이렇게 그런 시그널로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그나마 버티는 형세인데 끝나면 좀 반등할 듯, 뭐 이런 것 같듯이 뭐 하루 이틀 뭐 내일 당장 또 어떻게 반대로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중기적으로 볼 때는 에코프로 BM의 매력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 양극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하죠. 이 IRA, LNF, JV건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심리가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참 요거 관련해서는 또 제가 해외 증설 관련해서는 좀 더 수집된 정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워낙 전세가 좋지 않아서 좀 뭐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A 워낙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있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워낙 큰 폭락을 했지만 또 사실 2차전지는 어느새 좀 장만 좀 안정되고 하면은 금방 괜찮아지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이런 큰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9월 끝나면 이제 또 실적 장세가 또 돌아오니까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다시 괜찮아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뭐 리스크 포인트 같은 거나 엔솔이나 뭐 추가적인 장세는 제가 또 주 업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요약을 드리거나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